자, 지금부터 HLB 그룹주 좀 볼게요. 사실 HLB의 좋은 호재나 뉴스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리보세라립의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자, HLB 간암 신약 관련 FDA와 프리-NDA 미팅이 종료가 됐습니다. NDA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NDA 신청을 하면 이런 게 있었어요. NDA 리보세라립 NDA 신청을 하면 꼭 HLB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약과에는 뭐를 갖고 오락하냐면 보안 자료를 갖고 오락해요. 뭔가 부족한데요? 보안 자료 갖고 오세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3차 그 간암 임상 실험에서 원체 좋은 결과가 나왔고, 특히 FDA 쪽에서도 NDA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가 봐. 그래서 전혀 이상이 없어요. 긍정적인 반응도 좀 잘 나오고 있고, 보통 그 엘레바의 대표가 정세호 대표죠. 이분이 하신 얘기가 그죠. 별도의 보안 자료 요청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보안 자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건데 그런 게 없고, 또 하나가 이제 선형낭성암이 혁신치료를 신청을 했죠. 요게 잘 되면 굉장히 좋을 건데 HLB에 대한 나쁜 이슈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굉장히 좋은 행보를 가져가고 있지. 뉴스는 참조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주식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간암 변형요법이죠. 이건데 엘레바 테라퓨틱스에도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건, 이런 뉴스는 참조 참고사항이고, 알았으니까, 좋은 건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몇 가지 이슈 한 번에 쭉 챙겨보고 볼게요. 자, 화일약품이 감기약 이슈로 떴다는데, 사실 화일약품은 대마 관련주기 돼요. 자, 트윈댐이 감기약 대란 우려한. 화재가 났을 때 주가 밀렸을 때 그 단순 악재라고 그랬죠.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주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SK하이닉스가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주식한 지 오래 했으니까. 그때 어디 화재로 나가면 주가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화재는 경험 오래 보시면 알지만 그냥 단순 악재니까 화재로 쓸데없이 주가 밀리면 더 사시면 됩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저기죠. 중간선거인데 사실상 마리아나 전면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그래. 이 얘기는 우리바이오라든가 오성 첨단 소재, 대마 관련주들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보시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 올리펙스 얘기가 좀 있어요. 올리펙스가 신약 기상도가 맞다. 뭔 얘기냐면 이제 적자 탈출할 수 있는 기도가 좀 있는가 봐요. 알았으니까 자리만 지켜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HLB 그룹주들은 실질적으로 자리 잘 지켰어요. HLB의 공매도 좀 볼게요. 사실 공매도가 좀 심해요. 심하게 HLB 그룹주들이. 자, 10%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시장 상황 때문에 나온 거고. HLB 생명은 좀 줄었네요. 3%대로 줄었고. 나머지 공매도가 없고. 자, 봅니다. HLB를 좀 보게 되면, 자, 자리 잘 지켜줬죠. 그냥 20개에서만 지켜주면 돼요. 요것만 확인하면 돼요. 사실은 HLB에 대한 너무 많은 복잡한 영상 필요 없어요. 막 어떤 좋은 뉴스 막 의학 공부할 때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지 의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영상도 매일 안 올려도 되는데 또 HLB를 매일 궁금해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약바이오주가 HLB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HLB는 리버세날이 원체 좋기 때문에 저도 좋아하는 제약회사예요. 이 시가도 전혀 협상 안 하고 있죠. 주봉에서도 수급주선이 올려놨습니다. 물론 미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일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추세가 전혀 변화가 잘 유지가 돼 있고, HLB 생명과학이 살짝 깨긴 했어도 월봉이라는 건 5월 말에 완성이 되죠. 꼬리 날고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추세가 크게 흔들리거나 밀리는 게 아니에요. 자, HLB 제가 알려드렸죠. 쉽게 해서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냥 주식은 이런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HLB자 공부한다고 막 지금 들어가가지고 회사 뭐하고 있지 막 이렇게 하지 마요. HLB자 공장 찾아간다고 해서 이 주가 떨어지고 올라고 맞추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 물론 연기금이나 이런 데 담당자분들은 당연히 회사 찾아가서 IR 담당자 만나서 재무제표 보여달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무슨 회사 방문해가지고 회사 찾아가가지고 그게 주가의 상승가를 어떻게 맞춰? 방문하지 마요. 기름값만 아까워. 뭐하러 가요 거기. 어떤 투자하시는 분들은 막 거기 갔다 왔대. 왜 갔냐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데인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겉에라도 좀 보고 건물 튼튼하고 그러면 안도감 좀 있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은 수급이 기인하기 때문에 그냥 깨지 않을 자리만 안 깨면 되고, 나는 거기에 맞게 대응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켜서만 깨면 돼요. 이해하셨죠? 예전에도 이걸 지키고 잘 있났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단지 자리는 높아. 이 친구가 싼 친구는 아니에요. 자, 엘테가 많이 밀렸습니다. 11,000원대를 다시 찍었죠. 월봉에서 20개는 깼기 때문에 잘못하면 쭉 밀려요. 그런데 그냥 이 공간에 잘 사모가시면 되고, 여기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저점이 1,850원인데 1,850원이 오게 되면 이 공간에 잘 모아나가실 필요가 있어요. 단 재무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꼼꼼히 잘 모아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올해 1년은 기회가 있어요. 11월, 12월 투자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그 상황에 맞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HLB 글로벌은 월봉 바닥권에 있죠. 아까 제가 이메이드 맥스.
자, 이메이드맥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친구가 어디서 상한가를 갔냐면 월봉대 바닥에서 갔죠. 근데 5개월선 돌려놓기 전까지는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자, 똑같이 HLB 글로벌도 똑같아요. 월봉에서 해도 넘을 정도로 많이 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꼼꼼히 모아가시면 예전에 한번 또 뛰면 상한가 같죠. 이렇게. 이메이드맥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잘 모아나가면 순간 뛰거나 잘 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꼼꼼히 잘 모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노터스는 아직 하지 마요. 자, 아까 알려드렸듯이 올리패스에 대한 좋은 이슈가 나와 있는데 전 저 이슈보다도 이 대량거래가 마음에 들어요. 물론 지금 추세는 외바닥으로 완전히 깨져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건 맞아요. 불안한 건 맞는데 가장 좋은 건 주봉에서 5주선에 돌릴 때가 제일 좋고 내일 위증시가 무너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사실 보려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 사실 분들은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유틸렉스도 이 정도 공간 받았고 참 살만해 이 친구. 왜 그러냐면 지금 대량거래 들어온 이력 있는 분들이 여기서 만족을 못해요. 절대 그런 거니까 잘 뛸 수 있고 시장 무너지면서 20일선까지 온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바이오로직스나 파마도 지금은 관심 볼만해요. 왜냐면 원체 많이 떨어졌어요. 바이오로직스 고점이 21,000원인데 지금 거의 3,000원 찍었고 7분의 1토막 났어요. 물론 주식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추세를 보고 하는 건데 추세는 다 깨졌어요. 대신에 앞에 대량거래 세 방이 빵빵빵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끝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있다가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한다든가 중간에 수급이 변한다거나 뛰다 떨어지면 사시면 돼요. 그거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금방 알려드린 대로 우리바이오가 됐든 화일약품이 됐든 전체적으로 대마 관련주인데 오성첨단 소재 그리고 이번에 새로 거래가 재개됐죠. 또 하나가 에머리지 전부 다 재개가 됐는데 이런 친구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바이오의 주가를 보게 되면 월봉 H가 낮아요. 하고 이 친구 잘 때야 뛸 때 잘 뜁니다. 뭔 얘기냐면 이렇게 뛰는 애가 또 뛰는 거기 때문에 시장 문에서 다시 받아갔다. 그럼 다시 사시면 돼요. 특히 미증시 살아나면 사시면 돼요. 화일약품 요때 화재 터졌죠. 다시 왔어요. 화재 터진 밑에 여기 사시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이런 데가 다시 오면 사시면 되고 만약에 월요일날 미증시가 무너지는데도 대마 관련주가 뛴다. 그럼 21원 근처 매수 240원 목표가예요. 자, NCT는 그냥 꾸준히 잘 모아나가면 될 것 같아. 이 친구 HLB랑 친해요.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자, 매드팩트는 5일선이 올려놨는데 다시 바닥 올 확률이 커요. 미증시가 무너져가지고.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가 못 돌아갔죠. 그래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굳이 사시려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윤원생명과 흐름이 좋아졌는데 이 친구가 에볼라 관련주의 대장주기도 한데 에볼라 이슈가 별로 없죠 지금. 자, 수급기여서는 60개서 밀렸어요. 주식은 사더라도 이런 데 사는 거예요. 이런 데 또 사지 말고 우아할 때 사지 말고 지금 사는 거예요. 자, 주봉을 봅니다. 일단 박스권에 있죠.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데 5주선이 올려놨기 때문에 일봉에서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서린바이오는 삼성이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기에 투자를 크게 하는 걸 수혜주인데 모더나 쪽에도 좀 수혜를 받아요. 겨울에 아마 강해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감기야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아직은 벙 떴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땡땡이 두 개 생길 때까지 내일 하루 기다려보고 제가 매수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네오임텍 흐름도 좋긴 한데 이 친구 좀 애매해요. 외바닥이라. 목표가를 찍었어요. 찍었어. 자, 일단 22선 끝까지 밀릴 거예요. 밀리면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밀릴 확률이 커요. 나이백은 땡땡이가 생기긴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그 물량을 많이 주문을 받아놨어요. 단지 목표가를 찍었거든요. 좀 애매해요. 애매하면 안 사면 되지 뭐. 자, 시장 무너져서 요런 데가 온 매수. 제가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깨면 손절이에요. 단지 바로 쫓아가서 하지 마요. 자, 신라제는 신의 영역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애초에 매수 타이밍이 제가 여기가 제일 좋았다고 알려드렸죠. 실제 여기서 샀어야 되는 거고 상점상을 샀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예전에 이 친구가 지금 거래 재개전에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가격이 올라섰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으니까 정고점은 뚫어놔. 그런데 이날 정고점을 뚫고 끝냈어요. 그냥 금요일날. 여기가 13,600원이에요. 그 다음 정고점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15,500원이에요. 15,400원이 정확하게 전 고점인데 이 친구가 만약에 월요일날 15,400원 위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그 자리만 깨자면 또 떼요. 어딜 가냐? 이번엔 60개선이에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쩐산을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60개선 가격이 정확하게 24,000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24,000원 정도에 다 파는 게 맞아요. 아직 신라젠이 이렇게까지 강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수익권이 아니라면 쫓아가 사지 마요. 우리 수익도 신규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단기 단타를 잘한다거나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셔도 되는데 애초에 매수 타이밍이 여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못 사신 분들은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친구는 좋은 거는 우리는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거래량하고 거래대금인데 거래대금 순위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저번엔 3등이었어요, 3등. 거래되게 많다는 얘기인 거는 아주 많은 우리나라의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전부 다 신라전을 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는 점상점상 갈 수도 있지만 언제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소마전 행보가 좋은데 사실 목표까지 찍었거든요. 이 20개선 뚫 기간을의 별따기예요. 물론 뚫어주면 더 가겠죠.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날도 사기가 좀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아주 쉬워요. 목표가를 찍었으니 나는 60주선 근처 사시면 돼요. 자, 수급주선인 60주선을 뚫어줬다는 얘기는 이 가격을 다음 주에 지켜주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이 가격이 정확하게 7,500원쯤 돼요. 그러면 지금 8,400원이니까 7,500원 기다렸다가 7,500원 근처에 사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박셀바이오로 수익 내는 법 알려드렸죠. 자, 박셀바이오는 다 팔고 나왔지만 예전에 제가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냥 깨만 손절하시면 돼요. 제가 이때 박셀바이오를 뭐라고 그랬냐면 60개선을 뚫어주고 난 이날이죠. 이날 금요일 종가상 60개선을 뚫었기 때문에 60주선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60선만 깨지 않은 매수.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이런 데가 되겠죠. 당연히 변곡점이니까 정확히 저런 데를 갔어요. 자, 보겠습니다. 날라갔죠? 또 날라갔죠? 날라갔습니다. 저기 찍었어요. 정확히 여기가 목표가예요. 근데 더 갈 수도 있어, 오버슈팅해서. 저거까진 모르지만 조기 정도가 차익실험에 맞고 우리도 다 차익실험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소마전이 더 갈지 안 갈지 나는 모르지만 다음날 미증시가 무너져서 떨어진다. 땡큐. 야, 안 그래도 싸게 사고 싶은데 드디어 60주선이 왔어. 우리가 왜 주식을 공부하고 매수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린 거예요. 그런데 안 샀더니 날라갔네. 안 사면 되지. 내가 안 샀는데 그냥 날라갔어. 여기서. 월요일날. 안 사면 되죠. 우리나라 종목 2,500개고 지금 살 게 얼마나 많은데 얘 꼭 쫓아가 사야 돼? 내동물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필 미증시가 무너져가지고 내가 사고자 하는 자리 60주선이 왔어. 그러니까 매수죠. 주식은 내가 사고자 하는 자리를 왔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지도 않았는데 싹 뛰어 올라가는 거 날아가는 거 쫓아가 사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에클론을 봅니다.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 20선 찍을 거예요. 기다려요. 다시 떨어질 확률이 엄청 커요. 기다렸다가 요렇게 떨어지면 사시면 돼요. 제가 그때 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간 걸 뭐 쫓아가다 그죠? 자, 셀트리온 그룹들이 시장 살아나죠? 바로 살아났죠? 그냥 지금 사서 내가 6개월이나 1년 뒤에 수익 보겠다. 그럼 지금부터 잘 모아 나가시면 됩니다. 로봇주 얘기 좀 해볼까요? 자, LG전자 차세대 물류 로봇 시장 공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열심히. 자, 또 하나가, 쑥쑥 크는 로봇주. 증시 세먹거리 될까? 제가 생각해도 세먹거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먹거리가 되는 건 알겠으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사실 LG하고 가장 관련 있는 게 제 로보티스라고 그랬죠. 이쯤가 제일 좋아요, 느낌이. 주식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5개월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심하게면 20개선이 오고 20개선 찍고 나간 매수. 여기도 매수 타임이 돼요. 이해하셨죠? 시장 무너지면 떨어지겠지만 앞으로 흐름과 행보는 좋을 거고 주봉에서 우선 깼기 때문에 잘못하면 20선까지 와요. 미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올 수 있는데 미리 오면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 추세 무너지면 주식시장 무너지면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정도의 가격은 굉장히 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는 주식을 살만하다. 보이시고 로브스타의 월봉 H도 낮으니까 사면 되는데 추세는 다 깨져 있으니까 일단 함부로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그냥 조금씩 이 공간에 잘 모아나가시면 됩니다. 여무DSP가 로봇 관련해서 예전에 잘 뛰었는데 잘 뛰었죠 이 친구. 자, 시장이 떨어지면서 좀 과매도가 됐어요.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자, 주봉에서 좀 보게 되면 실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추세는 깨져 있지만 이 공간은 싼 가격이에요. 주식은 싸게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이 정도는 굉장히 싼 가격이다 보시면 되고 에브리봇이 근간에 끼가 제일 많은데 추세는 아직 못 돌려놨어요. 그래서 이전 바닥까지 떨어질 때 이럴 때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에브리봇도 잘 볼 필요가 있고 해성 DPC는 상황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안 좋고 5년간 적자기 때문에 위험해요. 장기로 볼 건 아니고 단기로 볼 필요는 있는데 자 20선 위에 찍어주고 나간 매수 이해하셨죠? 20선만 찍어주고 나가면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웬만한 유일 로보틱스 같은 애들은 월봉에서 전부 다 전고점을 찍고 우하향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단지 이제 유일 로보틱스는 한 번쯤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전 신규 상장들을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사고자 오는 자리에 왔으면 볼만해요. 이해하셨죠? 자, 5개월에서는 이틀하면 안 돼요. 가격이 24,300원인데 여기만 안 깬 매수. 이해하셨죠? 주봉을 봅니다. 추세 깨놓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더 떨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셔야 돼요. 여기에요. 여기 지켜준 게 일봉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여기 왜 찍고 나갔지 도대체?
잘 모르죠. 여기서 일봉에서 이 자리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월봉, 주봉, 일봉 이거 세 개에 대한 해석이 깔끔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5개월 선 가격이 일봉에서 여기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유일리브틱스 여기를 찍고 양봉이 떴다 배수.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뭐를 살 때는 함부로 사지 말고 어디서 살 건지 미리 계획을 놓고 사는 거예요. 주식을 보통 맞추려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부분들이 맞추려고 그래요.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떨어질 거다,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 어떤 종목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그걸 누가 맞춰?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 그리고 계획 영역이에요.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건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건 제가 우리 멤버님들은 제가 공부해놓고서 다 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여행이 살아나면서 화장품주들이 사실 중국에 관련 화장품들이 중국 때문에 힘들기는 한데 일본 시장에서 탈출구를 잡는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클리오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클리오 잠깐 볼까요?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그죠? 클리오 정도 관심 가져도 되겠다. 실질적으로. 낫죠? 그죠? 근데 추세는 깨졌으니까 좀 기다렸다. 5일선에 돌려면 살만하네. 잘 올라갔었네, 이 친구. 시장에 사람 돌아나겠네. 자, 한국 화장품제조, 코리아나 전부 다 화장품주들은 다 대바닥에 있어요.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원체 좀 바닥에 있는데 사실은 실적들도 많이 밀려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마스크 해제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슬슬 아마 돌아나갈 확률이 커서 아직은 시장의 주도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만 이 클리오 정도는 볼만하고 앞으로 이런 화장품 관련주가 시장의 주도주로 들어오게 되면 제가 따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가 11월 달에 오죠. 출시 기대감이 있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온다는 게 거의 좀 확정적이긴 하죠. 뭐든 나와도 상관없어요. 뉴스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자리죠. 다 낮아요. 단지 대장주가 한국정보통신인데 사실 대장주가 빠르긴 하기 때문에 빠르긴 한데 월봉의치가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주봉에서 5주선만 깨자마자 손절이고 이론도 제가 알려드렸죠. 자, 이론을 봅니다. 월봉의치가 낮아요. 낮은데 20개선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좀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일봉에서 이전 저점 깨면 안 돼요. 이점 안 되고 에이텍TN이 좀 신경 쓰여요. 이 친구 의치가 제일 낮고 정치 관련주기도 해서 월봉의치가 낮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에 사가지고는 손실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재무도 튼튼하고 이름도 괜찮고 자 나머지 종목들도 그냥 중장기로 쭉 끌고 가면 좋고 KGNS, KG오일리언스도 사실은 재무가 좋아서 잘 끌고 가면 한두 번쯤 좀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재밌는 친구가 하나 걸렸네요. 확실히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자, 코나이를 볼까요? 자, 저는 여기에서. 뭐 잘못 지웠는데? 뭐를 지웠을까? 뭐 지우면 안 되는 걸 지운 것 같은데요? 스페코, 빅텍, 안일전자. 큐니드를 지웠구나. 큐니드를 지우면 어떻게 해? 이게 중요하네. 자, 코나이를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이 뜰지 안 뜰지 몰라요.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거래량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추세전환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주봉을 볼게요. 추세전환 해놨죠. 우선 올려놨어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했냐?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20은 지켜졌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일부터 20일은 안 깨면 매수 깨면 손절. 한번 뛴 애들 이날 19%를 갔기 때문에 어제 쉬고 내일 월요일 다시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그냥 20일선 근처에 사시면 됩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도 흐름은 좋은데 사실 다스코는 어째 끼가 있긴 해요. 이제 바다에 뛰면 되는데 10%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다니 그렇고 증시 무너지면 다시 볼게요. 증시 무너지는 게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기회를 준다. 이 SNT에너지가 괜찮아요. 이게 위치가 낮아서 괜찮은데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로 들어오라고 하죠. 근데 네옴시티 같은 이게 주도주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주도주라는 게 자꾸 전부 잘못 얘기하는데 단기 테마는 시장의 주도주로 들어오기가 좀 그래요. 말 그대로 여기가 단기 주도주겠죠. 단기 테마인 거고 이 네옴시티는 장기 테마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단기 테마니까 특히 한미글로벌 같은 친구 조심하시고 SNT에너지, 다스코, 시노펙스 요 정도로 보는 게 좋아요. 특히 시노펙스 같은 친구는 볼만해요. 싸잖아 주식이. 저는 싼 주식 좋아해요. 높은 주식, 별로 비싼 주식 안 좋아해요. 싼 주식을 보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간에 가장 강한 게 리튬 관련주예요. 네, 리튬 관련주를 어제 알려드렸듯이 이제는 높아요.
이제 많이 높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자리에서 많이 떴거든요. 물론 EV 첨단 소재나 나인테크는 아직 낮아요. 근데 나머지는 포스코임 텍도 벌써 많이 뛰었고 웰크론 텍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을 사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이해하셨죠? 그냥 증시 무너져서 포스코임 텍이 떨어졌다. 만약에 쭉 떨어졌다. 자, 목표가 찍었어요. 자, 제 시장가 여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 무너져 다시 이런 데가 왔다. 그럼 사야죠. 장기적인 주도주가 리튬이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이 시장이 쫙 밀려서 떨어졌다. 그럼 사시면 돼요. 그럼 다시 증시만 좀만 사면 또 떼요. 이해하셨죠? 장기 테마는 시장이 많이 밀려있을 때 떨어져 있으면 잘 사놓으시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11시 58분이 됐고, 긴 시간 고생하셨어요. 특히 주말에 제가 괜히 바쁘신데 시간을 잡지 않았나 싶고, 내일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아침에 웬만히 만날 거예요. 8시 15분 만날 거기 때문에 내일은 또 내일 나름대로 좋은 종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금요일날 현금 부분을 갖고 넘어가라고 했어요. 그 부분을 갖고 내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테고, 신라젠이라든가 HF이라든가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내일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 건지 내일 아침 8시 15분에 VIP 멤버 대상으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날 뛰고 올라가는 걸 맞추지 못해요. 그걸 누가 맞춰? 대신에 확률적으로 뛰어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잘 뛰어 올라가니까 그런 종목들은 제가 따로 내일 모아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 오늘 나머지 시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